네, 금요일은 통통 튀는 세상 이야기를 좀 스포츠로 완화해서 스포츠의 재미도 느끼면서 좀 세상에 대한 함의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공의 촉, 야구공, 축구공, 이 공처럼 둥근 세상 한번 알아볼까요?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반가운 게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인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얘기는 빼놓으면은 한국 스포츠 할 얘기가 없어지죠. 예, 심지어는 저도 이제 9살짜리 네. 막내랑 유일하게 잘 소통하는 게 이제 축구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 자 그만큼 국민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스포츠 스타고 또 관련된 부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경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맞붙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창과 네. 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오후 8시 30분이니까 내일이죠. 네. 내일 저녁에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홈구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앞에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아직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네. 도움만 한 개씩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두 선수 맞대결에서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떤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넣을 것인가 또 마지막에 누가 웃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좀 서로의 맞대결이라서 그런지 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두 선수가 모두 하면은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멋진 시원한 골이라든지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팀 분위기는 토트넘 쪽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토트넘이 1라운드에서 아주 시원한 대승을 거뒀고 2라운드에서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거의 다 진 경기를 네. 후반 추가 시간 이 해리 케인의 동점 그렇죠. 헤딩골로 무승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상태거든요. 네. 반면 울버햄튼은 시즌 초반에 부상 선수가 조금 많이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무 1패로 지금 조금 출발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상승세를 이어가야 되고 울버햄튼은 지금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맞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야 뭐 부동의 토트넘의 대표 선수니까 당연히 선발에서도 뛸 거고 많은 분들이 활약을 예상할 수 있는데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확실한 주전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난 두 경기에서 보면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네. 보통은 황희찬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그렇죠. 나서게 되는데 지금 울버햄튼에 라울 히메네즈라는 주전 공격수가 부상입니다. 네. 그냥 부상도 아니고 거의 뭐 시즌 후반기에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톱 공격수를 볼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원래 자기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 그냥 단순히 주전이 아니라 공격을 앞장서서 책임져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스포츠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주요 뉴스에서 별개로 그냥 뭐 저거는 그냥 쉬는 시간에 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정치, 뭐 인종, 사회 문화가 충돌할 때 유일하게 거기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만날 수 있는 장이 스포츠잖아요. 올림픽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다. 이런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정치로 싸우잖아요. 네. 영국은 축구로 싸웁니다. 아, 그러니까 인종차별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불만의 해소의 장이 축구장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축구장만 가면 우통 난리가 벗고 나는 거죠. 네, 온갖 욕을 하고 필리건. 네, 아시아 사람들이나 뭐 흑인 선수들 보면은 인종차별적인 막 네. 행동을 하고 그런 건데 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에 좀 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지난 첼시와의 경기 때였는데 네네.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기 위해서 코너로 가는데 마침 그쪽 코너가 첼시 팬들이 모여 있는 네. 자리였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다가가니까 일부 첼시 팬들이 이 손으로 눈을 찢는 아시아 사람들 그거 비하하는 아주 고정적인 아주 안 좋은 네. 행동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현지 언론에서 이게 포착이 되면서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첼시 입장에서 망신이죠. 네. 결국 첼시도 자기네 팬들이 한 행동입니다만은 인종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네. 해당 팬을 찾아서 이미 뭐 찾아서 신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찾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다시는 첼시 경기장에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네.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축구에서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참 끊이지가 않는 게 워낙 뜨거우니까, 워낙 다양한 얘기가 인종들이 또 와 뜨거우니까,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쉽게 근절되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자국 내 대표 선수에도 인종이 다양한데 특히나 오래된 특히 백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인종 혐오 행위 이런 건 중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포츠가 그래서 인종차별 같은 그런 혐오 행위도 막고 있지만 정치적 행위도 금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일전 골 넣고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에다가 또 징계를 먹은 적도 있고. 사실 그거는 조금 너무 무리한 맞아요. 그런 잣대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일본의 어떤 영향력이 크다고도 얘기할 수 그러면 있겠고. 응원단에 가끔 우길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재 받아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사실 그런데 우길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허용해 주거나 뭐 지난 올림픽에 2020 올림픽에서도 뭐 우길기로 응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놓고 보듯이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너무 이렇게 좀 잣대가 다르다. 우리에게 좀 피해가 많이 가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바꿔 말하면 무슨 나치 깃발이 날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피해 국가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좀 스포츠가 민감하지만 그나마 소도처럼 이 복잡한 다툼의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본인이 그렇게 프리미어 리그로 오고 싶어 하나 봐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뛰는 프랑스 1부 리그도 물론 좋은 리그지만은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든 선수라면은 한 번쯤 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게다가 네. 기회가 왔잖아요. 네네. 기회가 왔으니까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나이도 이제 30대니까 30에 그렇죠.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원하는 팀들이 있어요.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울버햄튼 황희찬 네.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 네. 이렇게 좀 두 팀 정도가 지금 황의조 선수에게 제안을 했는데 한 가지씩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 황의조 선수의 소속팀 보르도가 원하는 수준의 이적료를 지불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에 네. 바로 안 쓰고 네. 그리스 리그로 잠깐 임대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주하고 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라는 네. 팀의 구단주가 갔거든요. 그리스 선박 재벌인데 네.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노팅엄 포레스트 자리가 없으니까 올림피아코스로 잠깐 가서 뛰었다가 내년에 뭐 노팅엄이 뛰게 해줄게 이렇게 네. 이제 한 거죠. 근데 황의조 선수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뛰려면 바로 뛰어야지.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울버햄튼은 바로 와서 우리 팀이 뛰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전방 공격수가 없거든요. 부상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 팀이 돈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적료가 보르도의 어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우리 지금 내년에 다시 지금 보르도가 1부 리그에서 떨어져서 지금 2부 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1부 리그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황의조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이적료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황의조 데리고 있다가 내년에 보내겠다. 이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는 좀 좋은 리그에서 빨리 한 살에도 더 그러네요. 어릴 때 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꼬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올 11월이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선수의 어떤 소속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기 출전 기회도 그렇고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당연히 이적하는 줄 알고 팀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개인 훈련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 이제 2부 리그죠. 2부 리그가 개막을 했는데 두 경기에 아주 짧은 시간 교체로만 출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적하기 때문에 굳이 팀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 경기 감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월드컵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어야 대표팀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공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프로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기자님 또 가슴팍에 야구공이 탁 박혀 있는데 네. 자, KT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야구는 사실 너무 3강에 몰려 있어서 특별히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KT의 기세가 무섭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KT가 원래는 하위권이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부상 선수가 많아서 강백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하위권이었는데 어제 물론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네. 그 전까지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계속. 5연승 중에 3번이 끝내기 승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끝내기 사실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키우미어 로즈가 또 3인데 네. 키우미어 로즈가 또 최근에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4위 KT와
3위 키움이 지금 2경기 차로 좁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키움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선두 SSG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물론 네. 선두를 탈환한 적은 없었지만은 LG와 함께 빅3 3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KT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키움이 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금 3위 키움과 4위 KT가 또 굉장히 또 혼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끝내기 승리의 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경기나 장면이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박병호 선수의 끝내기 말로 홈런도 있었고요. 정말 드라마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지난 6일 SSG와의 경기 삼성의 네. 구원투수 최충현 선수는 역대 38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끝내기 폭투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이 끝내기가 지금 아직 절반이 조금 지난 이제 100경기가 네. 조금 지났는데 끝내기 경기가 33경기나 나왔는데요. 네. 32경기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전체 시즌에 끝내기가 33경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기 숫자만 놓고 보면 지난해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올 시즌 구원 투수들 네. 그리고 접전이 많았다는 뜻이 되고 일단 접전이죠. 끝내기가 되면 네. 접전이 돼야 되고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득점을 내거나 혹은 이렇게 끝내는 경우를 말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접전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고 그만큼 또 각 팀의 마무리 투수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브리핑 시간에 소개했는데 이 경기를 아시는 분들의 연배가 대충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봉황대기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이 봉황대기가 뭐야?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지금도 봉황대교는 열심히 열리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50년 전통이고 올해가 50주년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야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고 더 긴박감 넘치고 재미있는 면이 있다. 또 과거에는 스포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즐겼는데 최근에 고교 야구 투수의 심준석 선수가 굉장히 주목받는다라고 해요. 심준석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최고 구속 157km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이야, 와, 대단하네요. 쟤는 제2의 박찬호다. 네네. 정말 미국 스카우터들이 네. 전부 다 몰려와서 쟤는 데려간다. 이렇게 막 경쟁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체격도 좋고 공도 빠르고 네. 그러니까 공이 빠르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공에 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심준석 선수는 정말 이 빠른 공 구위만큼은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고 지금 모든 프로야구 투수들 이 선발 투수들을 과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네. 빠른 공 구위만큼은 누구에게도 안 뒤진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허리 부상을 2학년 때 당하고 그 여파로 3학년 올해까지도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는 사람들이 아니 쟤는 1학년 때는 너무 잘했는데 갈수록 왜 그 실력이 안 나오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도 와 쟤는 무조건 데려가야 돼 그랬는데 이제는 글쎄 갸우뚱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관심이 미국에서의 관심이 그만큼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준석 선수 미국을 가겠다.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하겠다. 그래서 이 신인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를 참가하지 않고 지금 미국행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구단과 계약을 한 건 아닌데요. 네. 미국에 직접 건너가서 트라이아웃도 받고 직접 쇼케이스를 열어서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또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슈퍼 루키가 탄생해서 잘 성장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메이저리그 얘기를 해보자면 김하성 선수가 펄펄 납니다. 네, 김하성 선수 요즘에 뭐 샌디에고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네. 됐고요. 사실 김하성 선수가 작년이죠. 작년에 샌디에고와 계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왜냐면은 샌디에고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매니 마차도라든지 네. 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라든지 특히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거든요. 그렇죠. 이런 쟁쟁한 내야수들 사이에서 김하성이 과연 경기에 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타티스가 금지 약물이 돼서 80경기 그러게요. 출장 정지 징계를 네. 당했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 초반까지도 못 네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야, 이 김하성 데려온 것은 신의 한 수다. 네. 이렇게 구단에서 평가하고 있고 김하성도 야, 딴 팀 간 거보다 샌디에고 간 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한 거죠. 샌디에고는 또 워낙 팀도 좋고 구단 분위기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에게는 정말 지금 최고의 활약이 된 거고 지금 첫 시즌에는 조금 고전했습니다만은 이번 시즌에는 계속해서 주전 유격수 또는 주전 3루수로 나서면서 계속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타격이 걱정이었는데 타격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연속 안타, 연속 2루타를 때리는 등 그야말로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 스포츠 스타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고 또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고요. 또 그들의 성공이 국민들의 성공처럼 느껴지네요. 이성무 기자님은 이슈 앤 피플을 이렇게 금요일마다 잘 누벼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